예, 오늘 이 주한미군 철수 관련돼서 지금 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함으로 해서 주한미군도 철수하지 않느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노선이 뭐냐면요. 예. 원래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하는 부분하고 트럼프가 조금 달라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특히 또 어떤 자기 목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이라고 표현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게 이 트럼프의 저는 기본적인 성향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데, 그때 트럼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어떤 자기 이익적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익은 국가적 이익이든 사적 이익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 보는데, 실제 미국의 어떤 통상적인 어떤 공화당의 주류는 미국의 어떤 철학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예. 그런 정책을, 대외적인 정책을 펴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것이 이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미국의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특히 경제적으로 그걸 이제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화성방 무기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CIA에서 이제 시리아에 이 공습을 하고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작년 2017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시진핑하고 이 트럼프하고 오찬 때 그때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시나오빠를 바로 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시진핑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상황도 이제 연출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시리아 반군에 이제 개입한 거는 시리아가 이제 70년대 석유가 발견됐다고요. 예. 이 중동 쪽에서. 그러니까, 그다음 미국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개입한 것 중에 석유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우디나 또는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사담 후세인의 어떤 화성방 생화학 무기 같은 것도 이제 명분을 듣지만은 실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이라크의 어떤 석유, 중동은 미국의 기본 정책은 석유 이권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동에 개입했고요.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측면 아닌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개입한 거는. 그러면 시리아 반군 같은 경우는 이게 IS도 개입하고 또 알카에다도 있고 또 쿠르드족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서로 간에 이게 얽히고 섞여 있는데, 결국 미국이 계속 거기서 반군을 지원한다 해도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또 정부군은 러시아가 또 푸틴이 또 이렇게 또 지원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데, 이제 이 매티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어떤 동맹,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어떤 동맹이나 이런 큰 가치를 이제 고려해서 미국이 이제 개입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트럼프는 주판을 튕겨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철군을 이제 지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외교 관계든 국제 관계도 풀어나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죠. 그러나 어떤 동맹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원래 미국은 그걸 중시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의사결정에 앞서는 사람이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다 그렇다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핵이라는 것도 물론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한편으로 주한미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의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입장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자꾸 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반미의 어떤 그런 구호가 자꾸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그 이 좌파 정부가 종전선언과 어떤 그 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이게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연계되는 주한미군이 지난 문정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미국의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반미의 이런 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고조된다면은 미국 의회나 조야에서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다. 더더구나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이 주둔하되 거기에 어떤 주둔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의 어떤 배분이 서로 간에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현재 뭐 우리나라가 아마 50%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40 몇 %를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 협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100% 자기가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과 미국이 바라보는 이 주한미군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고 미국이 대안을 찾는다면은 굳이 주한미군을 뭐 비용도 자기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지불하고 또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반미 구호가 만약에 많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 봤을 때도 새로운 대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 미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군사적 동맹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훈련을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전략자산이 일본의 군사기지에 주일미군 기지에 굉장히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태평양 쪽에 이 대만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어떤 이런 자기들 어떤 대외적인 어떤 외교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는 선택적인 거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라는 그런 철저한 한미동맹 하에서 특히 보수 우파 정권이 우리가 이제 들어섰을 때는 정말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였죠. 오히려 주일 동맹 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더 어떤 압도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됐었는데 이 좌파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서 결국은 좀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이 동북아 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알다시피 이 외교 관계도 완전히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군사적인 동맹도 현재 미국과 일본이 지금 더 압도적 강한 관계가 돈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 대한민국 내 어떤 반미 이런 상황, 이 좌파 정부의 어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전시 작전권도 완전히 이양을 하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은 결국 저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트럼프의 어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지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한반도의 어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 정당이든 우파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어떤 중요성,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여튼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좀 신축적으로
우리가 사실 전체가 2조밖에 안 돼요. 우리 내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470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될 많은 군사적 부분은 거의 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 뭐 나토가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방위비 예산을 각국별로 거의 2% 이상 그 올리라고 하고 실제 많은 이제 나라들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그런 상황 오고 있기 때문에 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3.4% 이상의 어떤 방위비를 쓰고 있거든. 엄청난 방위비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우리 그 자국에서 비용을 적게 분담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좀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미국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 그거는 넌센스 아니겠어. 우리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같은 우리 돈으로 해갖고 그 대한민국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한다면은 그 나라가 필요해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좀 주한미군의 어떤 그 주둔 비용에 대한 것도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올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접근할 필요가 있고 좌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주한미군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좀 그 목소리를 많이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개인이든 당이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현재 어떤 뭐 이 좌파 정권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미국의 어떤 그 워싱턴에다가 그런 메시지 계속적으로 좀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에 늘어질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그 좀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입장이나 이 문재인의 어떤 그 이런 그 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하는 이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서 굉장히 저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서울역 태극기 집회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그죠? 그럼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그 광화문에 그 미 대사관들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왜냐면 국내 지금 미국의 CIA 요원들이 많이 지금 정보 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현재는 뭐 문재인의 지지율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분위기나 의견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항상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 국민들의 어떤 메시지 전달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태극기 국민들의 어떤 집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는 미국에서 어떤 그 우파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좀 그런 그 국제적인 측면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메시지 전달을 항상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보이지 않는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를 많은 그 대국민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미국에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철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뭐 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뭐 잘 하시겠지만은 어떤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국제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 어떤 트럼프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좀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뭐 미 대사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장시간 동안. 예, 예.